받았던 질문은요. 홈페이지 품질 확인하는 방법을 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업무로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사용자가 얼마나 그 사이트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이트는 있는지, 뭐 그리고 UI, UX 측면에서 뭐 어떻게 사용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질문이 정확하면 저도 답변 드리기 편한데 뭐 전반적으로 일단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량적으로 홈페이지에 에러나 뭐 문제점을 측정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이런 거예요. SSL 보안 점수, SEO 검색 엔진 최적화 점수, 뭐 홈페이지 접속 속도 측정, 유효성 검사, 웹표준 적합성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SSL은 보안에 관련된 거고요. 보통 HTTPS라고 붙는 사이트들이 이런 보안 과정을 통과한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접속을 해보면 여기다가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 네이버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웹사이트의 보안성에 대한 리포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레이드가 나오죠. A 등급, 뭐 A 플러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안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SEO 검색 엔진 최적화 점수는 들어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쳐볼까요? 다음으로 한번 쳐보면 이 사이트가 검색에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이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레이드가 뭐 또 얼마나 나오는지 그 ABCD로 해서 점수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상위 클래스로 SEO가 잘 맞춰진 건지 그레이트로 나오네요. 75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타 다른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와요. 접속 속도도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면은 어느 정도 정량적인 수치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이트라는 게 이런 뭐 검색 엔진 최적화나 보안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UI, UX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뒷부분에 이제 접속 속도 측정도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접속 속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접속하는 나라의 서버 기준으로 그 속도를 측정해서 뭐 아까 네이버가 한 6초에서 8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엔 홈페이지에 에러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 에러가 있어도 홈페이지는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치명적인 에러가 아니고선 사용자들이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에러들까지 확인을 시켜주는 게 바로 이 사이트고요. 그리고 웹표준 적합성 검사는 웹표준 그 태그라 그러나 그 언어가 있어요. 웹표준에 해당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에 적합하게 짜게 되면 모든 브라우저에서 잘 뜨게 됩니다. 혹은 웹표준에 맞춰진 웹브라우저, 뭐 대표적으로는 크롬이 있죠. 크롬이 웹표준에 가깝게 만들다 보니까 다른 뭐 익스플로러라든가 오페라라든가 사파리도 웹표준에 근접하게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그 브라우저라는 거는 인터넷을 띄울 수 있는 도구죠. 그 브라우저를 잘 만들면 그 브라우저에 맞게 그 웹표준에 맞게 코딩을 하게 되면 모든 브라우저에서 웹표준에 맞는 브라우저들에서는 잘 뜨게 되는 거죠. 얘기가 좀 복잡한데 어쨌든 웹표준이라는 걸 지킨 웹사이트들에 대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 웹표준에 가깝게 홈페이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뭐 익스플로러에서는 떴는데 크롬에서 안 뜨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웹표준이라는 거를 정하고 나서 각 뭐 디바이스마다 다른 것들이 다른 웹 화면들이 나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웹표준이라는 게 생겨서 요거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보안이나 뭐 SEO 검색 최적화, SEO 검색 최적화는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만 맞춰놓으면 뭐 국내에서 검색되는 거는 그게 어렵지 않고 네이버는 또 검색 방법이 달라서 요거는 또 네이버에서 별개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접속 속도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국 인터넷 환경이 빨라서 한국에서만 접속하실 거면 접속 속도도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 그 인터넷 사정에서는요. 그리고 유효성 검사 측면에서는 뭐 심각한 에러가 있는 거는 프로그래머들이 이거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웹표준 적합성 같은 경우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브라우저를 요즘은 더 다양하게 쓰죠. 옛날에는 크롬 아니면 익스플로러 정도였다면 지금은 사파리도 이제 한국에서 맥북을 많이 쓰고 뭐
모바일 웹브라우저도 쓰기 때문에 웹 표준을 맞추지 않으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웹사이트들에. 그리고 외국 웹사이트들은 이런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익스플로어를 사용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익스플로어 문제가 많다는 걸 인식을 하고 다른 브라우저들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다른 거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사파리가 좀 큰 영향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 맥북의 보급이 일찌감치부터 대중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사파리가 익스플로어보다는 조금 더 웹 표준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잘 만든 웹 브라우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크롬이 등장을 하면서 웹 표준에 맞지 않는 한국형 웹사이트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죠. 네, 얘기가 좀 길었네요. 그래서 웹 표준이라는 걸 지켜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한국 웹사이트들이 아직은 웹 표준이 잘 안 지켜지는 웹사이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추후에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우체국 웹사이트를 제가 한번 예로 들고 와봤습니다. 이걸 들고 온 이유는 뭔가 수치화 시켜서라기보다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청와대 웹사이트다. 그러면 백악관 웹사이트하고 비교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거는 국민 정서를 너무 많이 반영했을 것 같고, 아니면 뭔가 좀 특수한 분야라고 생각이 돼서 대중들이 많이 쓰는 웹사이트, 자주 접속하는 웹사이트 중에 우체국을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자, 제가 비교할 거는, 비교하기 전에 UI, UX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웹사이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국, 독일, 미국 우체국 웹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들의 UI, UX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UI, UX가 정확히 뭐고 잘된 UI, 잘된 UX가 뭔지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우선 UI가 뭐냐?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가 이런 걸 뭐 이벤트라 그래서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뭔가를 동작을 하기 전까지의 디자인, UI. UI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 웹 디자인 정도로 보시면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디자인이 잘 됐네, 안 됐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UI에도 사실 표준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폰트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면 안 보이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는 얼마 이상으로 줄이지 말아라. 이것도 웹 표준에 속하는 하나의 법칙인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킨 UI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뭔가 이미지가 억지로 키워서 깨진다거나, 뭐 해상도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미지 비율이 틀어졌다거나,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사용자들이 한 번에 알아보기 좋은 UI냐,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이 정확하게 표시가 됐느냐,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조금 덜 중요하게 표시가 됐느냐,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게 UI의 핵심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UX의 측면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이 이제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이걸 사용하기에 편한지, 혹은 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다가 서브 메뉴로 갔다가 다시 메인 메뉴로 가는데 메뉴가 없어지죠. 이런 게 UX 측면에서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UX는 사실 표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실제로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UX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막장 막장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한국 우체국 사이트부터 볼게요. 일반적으로 보는 사이트죠. 한국에도 한국형 표준이라는 게 약간 생긴 것 같아요. 앞에서 클릭할 수 있는 메뉴의 개수가 일단 꽤 많죠. 서브 메뉴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데, 요것들이 요렇게도 표현이 되고, 요렇게 3개짜리, 줄 3개짜리로 메뉴가 표시가 되고, 요렇게 마우스 하나 올릴 때마다 메뉴에 서브 메뉴들이 보이는 형태, 그리고 서브의 서브 메뉴가 또 한 번 더 표시되는 형태,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배너, 현란하게 돌아가죠. 마우스를 올리면 그래도 멈춰있지 않네요. 약 3초 정도 머무르는 아주 정신없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싫어하진 않는데 이렇게 좀 빨리빨리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웹 디자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우체국이다 보니까, 상업 사이트가 아니다 보니까 디자인은 약간 복잡한 디자인은 아니고 간단한 디자인으로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보자면 메인에 검색이 있고, 이건 사실 검색을 안 해봐서 검색 전에 해봤는데 검색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찾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기번호 조회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메인에다 놔뒀죠. 그리고 사실 이 배너 같은 경우에는 유저 익스퍼리언스 측면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될 만한 건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런 메인 배너를 쓸 때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아직 독일하고 미국 사이트를 제대로 안 봤으니까 거기서는 또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각종 아이콘들이 있죠. 아이콘화된 거, 우측에 배치하는 혹은 여기 중앙쯤에 배치하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상품들이 있죠. 뭐 우표네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거는 쇼핑이고요. 처음에 우표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네 번째 걸로 들어가서 첫 번째 걸 다시 누르면 또 이제 다른 상품들이 나오네요. 요즘 한국에서 우체국에서 뭐 많이 팔죠. 농협하고 협업을 했는지 농산물들 많이 파시더라고요. 그리고 연합카드, 축하카드, 그리고 알뜰폰도 요즘은 우체국에서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또 밑에 보시면 또 아이콘화된 정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필수 정보, 요거 뭐 오픈 시간과 그 안내번호 있죠. 그리고 요 밑에 뭐 이용 약관 같은 거 쭉 있고 관련 사이트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카피라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보통 한국 웹사이트의 첫 화면이죠. 이제 서브 화면으로 들어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뭐 보통 한국에서 쓰는 한국형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독일 웹사이트, 아니 독일이 가장 상위할 거니까 미국 웹사이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웹사이트 보면은 일단 슬라이딩 배너가 없죠. 슬라이딩 배너라는 건 여기 중간에 뜨는 움직이는 배너가 없죠.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서 뭘 판매해야 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판매를 강조해서 막 뭘 보여줘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정 화면으로 놔뒀습니다. 한국식으로 하자면 조금 잘못 만든 사이트 같이 보이기도 하죠. 왜 이렇게 못 만들었어? 뭐 이게 다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가입해라, 뭐 로그인해라, 가입하는 건 공짜다, 뭐 이런 얘기 있고 see incoming mail in your email. 이메일에서 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네. 이거 놀랍네요. 이메일에서 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 놀랍네요. 네, 그리고 트래킹하는 거. 뭐 그래도 첫 화면에 나왔죠. 뭐 이렇게 상단에 나오진 않았지만 요 정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아이콘 메뉴들, 그리고 휠을 내리면 보통 휠은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화면에 다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이트들이 좀 거의 첫 화면에 다 표시가 되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휠을 좀 더 한 6페이지 정도 내려가서까지 있네요. 그래서 정보를 좀 큼직큼직하게 표현해 놓으신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Year of Rat, Year of the Rat, 쥐해라는 거를 미국에서도 이런 걸 쓰는군요. 루나 뉴이얼. 그래가지고 요거 우표 파는 것 같고요. 뭐 상품을 많이 팔진 않고 상품 판매하는 거 하나. 그리고 스타트 클린 앤 쉽. 뭔지 잘 모르겠네요. 프린팅 라벨, 라벨을 집에서 뽑을 수 있는 뭐 그런 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하게 홍보해야 될 것들, 보여드려야 될 것들 하고, 여기 슬라이드 클릭형 배너 하나 있네요. 요런 디자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이트들 경우에는 카피라이트도 자그맣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화면에서 끝낼 거냐, 이거는 약간 국민들의 성향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국은 뭔가 빨리빨리 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한 페이지에 다 이렇게 반영을 했는지,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한 화면에 대한 인지 습득 능력이 빨라서 이렇게 한 화면에 다 작은 글씨로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은 조금 더 넓게 공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서브 페이지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네, 뭐 이건 트래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외의 메뉴들은 이것도 사실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사이트는 잘 안 만들긴 해요. 요런 텍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간 한 페이지에 뭐 거의 책 수준으로 읽어야 될 게 많죠. 약간 오버하면 네, 굉장히 텍스트들이 많아서 읽어야 될 거리가 많은데, 한국 사이트들을 한번 다시 가보자면 뭐 요거는 아마 쇼핑몰이네요. 완전히 쇼핑몰이고, 이런 디자인 좀 익숙하시죠? 그리고 갑자기 메인 메뉴가 없어졌네요. 이거 좀 충격적이네요. 우체국 쇼핑으로 넘어가니까 우체국 택배 이런 게 싹 없어졌어요. 요 우체국 여기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요것도 좀 황당하지만, 네. 뭐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저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우표류 이러면 또 쇼핑몰 형태가 나오고요. 온라인 쇼핑몰 형태가 나옵니다. 골드바. 네. 우체국이 뭘 하는 곳인지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판매를 많이 하네요. 한국형 우체국은. 여기서는 어떤가 볼게요. Prepare your package.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나오고요. 그리고 메일 앤 쉽에 대한 설명. 우리 우체국은 어떤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 그리고 트랙 매니저.
트래킹하는 거에 대한 거, 포스탈 스토어. 저도 이 우체국 사이트를 처음 보는데, 외국 사이트는 특히나 처음 보죠. 근데 완전히 메뉴가 다르네요. 그래서 요거는 또 구매하는 거 관련인 것 같은데, 네, 스토어니까 구매네요.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해서, 그리고 인터내셔널. 조금 뭐 다인종이 살다 보니까 인터내셔널이란 메뉴에 뭔가 이런 게 있네요. 얼마가 드는지 그 우편 보낼 때 요금이 나라별로 상이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뭔가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퀵 메뉴가 있고 메일 그 편지 우편물에 대한 뭐 스케줄이라든가 보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서술이 돼 있고요. 뭐 어쨌든 요게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그 우체국 방식이 아니라서 저도 좀 많이 헷갈리는데 웹 디자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화면을 넓게 넓게 써서 UX 측면으로 보아도 널찍널찍해서 클릭하기가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쇼핑몰은 당연히 편한데 첫 화면을 놓고 기준을 하자면 그리고 한국은 또 무조건 팝업이 있죠. 팝업 팝업 디자인 조금만 더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판매에 관한 거네요. 판매 대행 서비스 론칭. 네. 그래서 네. 우체국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체국에서 많이들 구매를 하시나요? 뭐 우체국 본연의 그런 기능에 더 집중을 하셔도 좋을 텐데 우리는 한국은 뭐 이용 정보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이 무엇이다. 우체국은 어떻게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 별로 없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요. 자, 대망의 독일 보겠습니다. 독일 아주 심플한 문화를 추구하고, 네, 효율성에 되게 집착하는, 제가 보기에는 집착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효율적이죠? 한 화면에, 심지어 글자도 큰데 한 화면에 다 표시가 됐어요. 아, 휠도 내려가네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휠도 내려가고, 아이콘 형태, 조금 더 직관적이죠? 근데 한국형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좀 너무 단순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약간 드네요. 그리고 요런 요 유로화 때문에 그런지 제가 지금까지 많이 보던 유럽형 디자인이 나옵니다. 유럽형 디자인은 이렇게 사진이 배경에 좀 많이 깔려요. 그래서 디자인 할 거를 최소화시킵니다. 그래서 뭐 아이콘 디자인도 이게 다죠. 여기 아이콘 디자인하고 요거 좀 디자인하고 뭔가 복잡하지 않잖아요. 디자인적 요소를 보시면 사진 넣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뭔가 복잡하지 않게 그냥 아이콘 몇 개만 넣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이라고 그러죠. 요 레이아웃을 그냥 크게 배치를 하고 끝내버렸어요. 가운데 이제 색깔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을 주요색으로 써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색으로는 아마 파란색 쓰신 것 같아요. 홈페이지는 주요색하고 보조색이 있는데 주로 쓰이는 색깔 그리고 보조에서 한 가지 더 쓰이는 색깔 그리고 검정색하고 흰색은 좀 자유롭게 쓰는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퀵 메뉴가 있고요. 제가 독일어는 잘은 모르는데 페어제덴, 뭐 엔방겐, 뭐 보내고 받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게셴트 푼덴 선물하는 고객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독일어 배운 지가 오래돼서 힐펜 알아요. 네, 도와주겠다는 의미죠. 서비스 센터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숍이 있네요. 숍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다른 사이트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숍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창이 하나 더 떠서 내가 혹시나 잘못 눌렀을 때 왜 갑자기 쇼핑몰이 나오지? 나는 우체국 검색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갔지? 이렇게 찾지 않도록 탭이 하나 더 열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UI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단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 사이트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판매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이렇게 슬라이드 배너를 쓰는 것 같은데 설명할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판매 쪽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베스텔렌, 예츠 베스텔렌이 지금 판매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판매에 관한 거고요. 아, 요거 비네트구나. 여기 그 고속도로 이용권 같은 건데 이거를 여기서 파네요. 우체국에서. 그리고 소포렌스타텐 뭘 시작하겠다는 것 같은데 네, 젤버드루켄 아, 요것도 뭐 컴퓨터로 인터넷 마켓 히어의 브리프 마켓 쥐넬 뭔가 빨리 뽑는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출력하는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요것도 책
구매할 때 뭐 1.9유로 그러면은 한 2,500원에 3,000원 정도의 책이 온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요한 공지들 혹은 판매 상품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여기서는 농산물은 판매하지 않네요. 한국처럼 뭐 이런 건 판매하지 않는데 선진화된 부분도 물론 있겠죠. 선진국이니까요. 근데 뭔가 뭐가 다를까 지금 이번 시간에 뭐가 다를까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UI UX가 어떤 게 다른 게 있을까? 자, 파켓 눌러보니까 이제 퀵 메뉴에서는 이런 쪽으로 들어오네요. 내용을 모르니까 빠르게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라도 선정할 수 있고 우체국이 이러한 주요 기능들에서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디자인은 정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사실 이거는 더욱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이트보다도 요 노란색 네모의 의미가 크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냥 파란 하늘에 노란색 표지판 하나 띄워놓고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좀 너무했다. 갑자기 한국 사이트 칭찬해줘야겠는데요. 네. 여기 보니까 요것도 사실 웹표준하고 별개로 그냥 웹표준 모르겠다. 그냥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쓰련다. 어느 사이트 들어가든 나는 문제없게 그냥 여기까지만 안전빵으로 돌리겠다 하고 여기까지만 딱 끊어 놓으셨어요. 야, 이거 오늘 방송 재밌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 딱 끊어 놓고 네. 안전빵으로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별로 할 말이 없네요. 뭐 관공서 사이트인데 국가에서 만든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줄이 많이 안 맞을 일도 없고 정부 사이트들이 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맞을 거예요 아마. 줄이 안 맞잖아요 이러면 이제 난리 나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이런 홈페이지 관련해서 디자인 관련해서 업무를 했었는데 줄 안 맞으면 안 됩니다. 딴 건 다 돼도 디자인이 구려도 되는데 디자인 그 줄이 안 맞으면은 혼납니다. 근데 여기 줄 안 맞았네요. 약간 줄 안 맞았네요. 네, 그래서 독일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눌러보면 음, 네, 한국에서 접속하니까 좀 서버를 거치다가 좀 많이 늦어지죠. 이렇게 사진 떨렁 해놓고 밑에다가 텍스트 배치해 놓는 이런 사이트들이 이 광고 사이트의 주요 디자인입니다. 네, 신나게 알아봤는데 어쨌든 한국은 좀 요소가 많고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용자의 사용 측면에서 좀 불편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우선 그거부터 잠깐 볼게요. 메뉴에서 보통 그런 게 많이 드러나는데 이게 다이나믹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마우스 오버 메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갔다가 다시 전자 우편 쪽으로 가겠다로 마우스를 옮기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 서브 메뉴 영역을 벗어나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만 신경을 딴 데 쓰고 있으면 신청 접수 눌러볼까 하다가 살짝 벗어나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뭐 저도 아까 눌러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없어질 일은 없죠. 요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이면. 네,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메뉴가 여기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네, 이렇게 한꺼번에 뜨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한국은 이렇게 좀 이쁘게 한다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요게 좀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에 오른쪽에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사용자 편의 메뉴라고 해야 되나? 웹표준 그 ALT라고 해서 그 태그로 설명을 다는 건데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이렇게 뜨잖아요. 이 글자가 한 번 더 뜨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다 뜨죠. 이게 뭐냐면 이미지화된 그 메뉴들, 이미지화된 것들, 요거는 안 뜨거든. 페이지 이동이라고 뜨네요. 네, 어쨌든 다 뜨거든요. 이게 뜨는 이유가 여기 밑에 보시면 웹 접근성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인터넷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접근성 지침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자면 이미지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첫 번째 거죠. 이게 이미지예요. 글자처럼 보이지만 이건 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긁어져요. 근데 이런 이미지들은 한자씩 긁어지지 않습니다. 뭐 그런 차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이미지가 하나씩
텍스트화 돼 있어야지 컴퓨터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 자체는 읽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글씨로 써놔도. 그래서 텍스트 형태로 저장을 따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보이진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이죠. 마우스 오버하면. 근데 이 오버했을 때 오른쪽 지금 저렇게 보이는 텍스트가 시각장애인이나 그 글자가 작아서 보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놨느냐? 없어요. 안 나오죠. 뭐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전체를 텍스트화 시키면 지금 이게 다 텍스트거든요. 이랬을 때는 그냥 이 텍스트들을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로 굳이 제작을 하고 여기에 이제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붙이죠. 이거를 태그라고 해야 될까요? 뭐 추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사이트가 약간 지저분해지죠. 그리고 뭔가 내가 눌러야 될 게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죠. 약간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텍스트화 시켜놓는 게 사실 편한데 여기도 다 나오네요. 이렇게 텍스트화 된 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사용성 측면에서 약간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휠을 내려보면 뭐 클릭을 했을 때 불편한 게 있는지, 그리고 뭐 내가 자주 가는 메뉴에 마우스가 배치가 됐는지, 그리고 요런 웹 접근성이 좋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깨진 이미지가 있는지, 뭐 이런 레이아웃이 규격에 맞게 잘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정도로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그럼 오늘 홈페이지 UI UX와 품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자, 오늘은 잘 만든 웹사이트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